자, 어제 이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어디서 지금 접하셨습니까? 저는 어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네. 속보가 떠서 제가 좀 처음에는 이게 뭔가? 가짜 뉴스 아니냐, 이 믿을 수 없는 예. 뉴스였다라는 생각에 네이버에 쳐봤는데 진짜 속보가 뜨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 이거는 뭐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 현실과 비현실 같은 그 괴리감 속에서 믿기지 않는 거죠. 믿기지 않는 상황. 근데 사실 저는 그 괴리 상황이 저는 빨리 정리가 된 게 네.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은 계엄을 선포하고도 남는다. 제가 그때도 계엄 논쟁이 있을 때 이게 뭐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 인사들이 무슨 음모론 제기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 계엄은 가능성 할까 말까 뭐 30% 제기 네. 가능성이 있냐 70%냐 이게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지로서 발동하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윤석열이라는 자가 이제는 더 이상 활로가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뭐 이제 총리 바꾸고 싶어도 일할 사람도 없고 네. 장관도 일할 사람 없고 하니까 마지막 수법으로 저는 계엄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거의 반헌법적인 폭거를 저지른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방송 중단하고요. 물론 네. 제가 어제 그 기사가 뜨고 나서 네. 전화가 한 100통 정도 왔습니다. 사방에서. 그렇죠. 물론 뭐 집에서 뭐 그 위험하냐 이런 좀 여러 가지 안위에 대한 걱정 인사도 있었지만은 제 주변 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전화가 한 100통 온 걸 보면서 야, 이거는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다 이러실 거 아닌가. 당장 국회로 가자. 몸으로 네. 막자. 그래서 어제 국회로 달려갔었습니다. 아, 국회로 바로 왔었군요. 예. 자,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산 정국이고 예산안이 지금 뭐 민주당 감액안을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10일까지 논의하게 돼 있었고, 그리고 뭐 증액을 민생예산 증액하면은 이게 또 협의가 될 가능성도 있었고, 예산 문제 그리고 탄핵 문제도 뭐 검사 탄핵 그동안 있었고, 감사원장 탄핵, 검사 3명 탄핵을 한다라는 거에 그걸 문제 삼아서 종북 뭐 반국가 세력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탄핵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탄핵안 직접 한 줄 한 줄 읽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사유를 보니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라고 적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란 음모도 아니고요. 이게 음모도 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의만 해도 처벌하는데 이건 어제 내란을 실행했죠. 완전히 기수까지 갔기 때문에 네. 이건 내란죄로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이거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 탄핵이라는 것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탄핵은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실 게 없는 게 징계 재판입니다. 징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 때리잖아요. 네. 회초리지 무슨 그 사람을 뭐 감옥 보내거나 뭐 벌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것은 어제 윤석열의 그 행위가 네.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럼 징계의 기준에서는 뭐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 파면은 네.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그래서 전 탄핵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 아마 조국혁신당에서는 그 전에도 어제 그 내란 기수행위 외에도 그동안 누적된 탄핵 사유들이 너무 많거든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들이 차고도 넘치는데 예. 그걸 다 정리해 놓은 거를 어제 그 내란 행위로 그냥 이제 치환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한 방에 정리가 끝나는 거라서 네. 저는 윤석열에 대한 형사처벌은 당연한 건데요. 그거는 좀 뒤로 밀어놓더라도 일단 직무를 정지해놔야 된다. 그리고 저는 파면을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다. 네. 그러고 나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내란죄 등등등등 해서 이제는 그때는 벌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거부감 내지 또 국민의힘도 또 딴소리를 할 게 우려되는데 네. 이거는 딴소리를 낼 게 아니에요.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권력자를 쫓아냄으로써 우리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지키는 책임이거든요. 마땅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야 가릴 거 없이 우리 헌정을 저는 윤석열의 저 파괴행위로부터 반드시 수호해내야 된다. 이거 안 하면은 네.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 자, 이 조국혁신당은 이렇게 탄핵안을 바로 발표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 의총 결과 윤석열 즉각 자진 사퇴하라, 그리고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 민주당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탄핵안에 이제 신기본사 아까 이게 조국혁신당은 이미 15개 정도의 사안들을 쭉 정리해 놨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야당끼리 협의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지금 빨리 해야 돼요. 네. 오늘 해야 돼요. 무슨 오늘 해야 말이냐면 된다. 오늘 탄핵안을 가기를 시키고 올려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하나만 간단하게 올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란 음모죄요. 내란죄. 내란죄. 요거 하나만 내란행위.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는 이견이 없잖아요. 네. 개혁신당, 개혁 뭐 신당인가요? 거기든 또 조국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별 의견 없어요. 심지어 한동훈도 네. 위법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요거 한 건만 가지고서 간단하게 일단 올려서 통과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빨리 정지를 시켜야 돼요. 네. 아니 어제 한 행동을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어제 그런 일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어요? 그렇죠.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상상할 심지어는 수 없죠. 민주당에서 예전에 그 계엄 얘기 나올 때도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게 말이 되냐? 심지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회가 뭐 과반수 이상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근데 어제 보세요. 군인들이 들어가서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이게 조금만 늦었으면 어떻게 될지 아니, 어제 몰라요. 우리가 총 들고 왔던데. 총 그러니까 들고. 아니 총을 그리고 겨누고 있더라고요. 겨누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예, 나갈 예. 때 겨누고서 계속 왔다니까요. 이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이런 사람이라면 심지어 오늘 어떤 얘기까지 나온지 아는 제2의 계엄을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그거는 사실관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빨리 정지를 시켜야 돼. 업무를 더 이상 못 하게 해야 돼. 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탄핵밖에 없어요. 국회가 탄핵을 통과시키면 200명 넘어서 바로 정지가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따져야지. 그때부터는 언제 이런 고발 고소도 해서 내란죄는 형사소추를 피할 수가 없어요. 현직에 있어도. 그럼 내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 수사했으면 빨리 체포하든지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고. 그래서 두 가지 트랙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탄핵안 추진 반드시 해야 되고 오늘 안에 처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검찰이 고소해서 이거 검찰이 나서서 수사할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런 점에서 간단하게 심플하게 내란죄 관련해서만 탄핵안을 만들어서 상정하면 네. 다른 정당 야당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동훈 뭐 대표 측에서 친한계도 저는 찬성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빨리 통과시켜서 직무를 빨리 정지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란죄이기 때문에 검찰이 가서 즉각 체포하기에는 뭐 검찰이 워낙 일을 안 하니까 기대난망이고 예. 저는 군 수사기관이라도 저는 가서 바로 체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이라도 가서. 왜냐하면 어제 보십시오. 헬기를 여의도 상공에 띄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군이 특수부대가 어제 군들이 저기 본청에 들어와서 유리창을 다 깨부셨어요. 그 총을 겨눕니다. 야, 그리고 탱크와 그러니까 탱크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군에서 쓰는 뭐 장갑차 비슷한 뭐 네. 제가 종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에서 쓰는 이제 그런 탱크 비슷한 그 차들이 네. 어제 여의도 여기 한복판까지 들어왔어요. 저는 그 5공화국 그 옛날에 막 전두환 대통령 대역 써가지고 막 그 인기 있었던 분 그 영화 비슷하게 드라마에서나 이게 봤던 일이지. 야, 이거를 2025년도를 앞둔 지금 시점에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일을 했잖아요. 네. 그럼 책임도 져야죠. 책임져야 된다. 복대진님이 내란 수계 체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고 계시고 민트가조아님도 슈퍼챗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대로는 그냥 묵과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라 이 얘기가 지도부회의에서 나왔다 그러고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문책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예. 정도 선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아니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저는 네. 너무 진부해요. 지금 이런 얘기 할 때냐고요. 아니 탈당하라 내각 총사퇴하라 그럼 대통령 계속 하라는 거예요? 또 네. 비상계엄 또 하겠네요. 그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 대통령 당장 내려와라고 얘기를 해야죠. 국민의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대강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다는 겁니까 대체? 네. 또 그럼 이렇게 넘어가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다 채워주겠다는 겁니까? 아니 어제 국민들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윤석열은 더 이상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요? 이 지금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 이게. 아니 무슨 내란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변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니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고 지금 집에 가서 잘 쉬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 대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건 탈당의 문제로 끝날 문제도 아니고 내각 총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제 뭐 내가 국무회의를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간단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약식으로 했다고 그러던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동조자들이에요. 아니 거기에 참여해서 그러면 반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려면 내각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일반 전문가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왜냐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겠네요. 그것도 비상계엄이잖아요 이게. 네. 비상계엄을 하는 상황에서 그 판단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를 안 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안 했다?
이건 그 사람들도 동조자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각 총사퇴하면 끝난다고요? 그럼 어쩌겠다는 그 다음은 그냥 또 넘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내각 총사퇴 문제가 아니라 네. 당장 내려와야 되고 국민의힘도 탄핵에 동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만약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우유부단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국민들이 심판할 거예요.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가만두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비상계엄을 할 때 국무회의도 하지만은 국무위원들 부서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인을 해야 돼요. 책임을 남겨놓기 때문에. 근데 그 부서권 제대로 행사했습니까? 그럼 동의했다라는 건데 동의해서 그 사람도 공범이에요. 내란 공범입니다. 내란 근데 만약에 공범. 안 했거나 부서권을 거부했다라면은 그 비상계엄이 선포가 안 됐겠죠. 근데 어제는 비상계엄이 선포됐거든요. 네. 그럼 공범인지 아닌지 여부도 우리가 이제 이건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이고 네. 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국민의 민심을 못 읽고 있다. 어제요 의원들이 담 넘어 들어갔습니다. 어제 국회에 맞아요. 정상적인 출입도 안 됐어요. 제가 이거 처음에. 비상계엄 선언되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 의결권 그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그렇게 현실이 되잖아요. 근데 무슨 뭐 국회가 과반수 이상이면 민주당이 해제할 수 있는데 무슨 비상계엄 큰일 날 음모론이냐라는 뻔했습니다. 헛소리들을 너무 많이 했다고요. 아, 근데 어제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걸 갖다가 윤석열이라는 자를 또 놔두고서 그 자리에서 그럼 탈당해가지고 그 무소속 대통령이 또 비상계엄해가지고 또 어제 그 난리를 또 쳐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라는 자가 어제 이렇게 그래도 뭐 군이 장악되지도 전 않았고 저는 비상계엄으로 독재로 갈 수 없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도 네. 위험하니까 제가 경고를 했던 건데 그럼 윤석열도 그게 해제가 될 줄 알면서도 그럼 왜 했을까? 왜 이 미친 짓을 했을까? 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어떤 거요? 지금 명태균발 이슈, 예. 예산 이슈, 당정 이슈, 음. 또 김건희 수사 이슈, 윤석열 수사 이슈 논란으로 그동안 쭉 덮어왔어요. 근데 어제 비상계엄 한번 하고 해제되니까 어떻습니까? 국회 유리창 깨고 장갑차 들어오고 공수부대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비상방송하면서 오늘도 다 이 얘기로 도배되면서 아마 일주일은 이걸로 또 옥신각신할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렇죠. 국민의힘을 장악해서 또 탄핵은 막을 겁니다. 아. 그러면서 이거를 또 지리하게 반복하는 아주 더럽고 치졸한 의도 아니냐. 여기에 만약에 국민의힘도 부안해동하면 국민의힘도 내란의 공범이에요. 저 그렇게 봅니다. 내란의 공범입니다. 광의의 공범입니다. 제가 볼 광의의 때는. 공범이다. 그게 우려되더라고요. 저는.